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남들에게 헌신한 결과가 이용당한 것 같은 기분으로 돌아온 적이 있나요? 남들에게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 호구가 바로 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테이커, 공평함을 기준으로 자신이 남에게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매처, 남에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기버. 세상에는 매처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론 테이커, 기버 순으로 사람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사회계층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호구라고 말하는 기버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매처? 테이커? 둘 다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역시 호구라고 불리는 기버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기버들은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기 때문에 탄탄하고 폭넓은 인맥을 형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와 함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안해내 존경을 받으며 타인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능을 판단, 이끌어내는 데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죠. 또한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남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기버들은 성공 사다리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공한 기버들의 최고의 무기, 실패하지 않는 기버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최고의 무기는 바로 너그러운 틱포텟 전략으로 선행은 절대 잊지 않되 악행은 덜어 용서하는 전략입니다. 어원을 통해 살펴보면 틱포텟은 상대가 가볍게 치면 나도 가볍게 친다는 뜻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상대가 자신에게 한 대로 갚는 맞대응 전략이죠. 그럼 틱포텟에 대한 설명을 더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재수의 딜레마를 알아보겠습니다. 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공범으로 의심되는 두 명의 용의자를 따로따로 수사실로 불러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1년 징역, 둘 다 서로의 죄를 자백하면 5년 징역, 둘 중 한 명이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은 자백하지 않았다면 자백한 쪽은 석방, 자백하지 않은 쪽은 10년 징역에 처하게 되죠. 당신이 용의자 중 한 명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협력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의사결정 상황들과 상응합니다. 그리고 재수의 딜레마를 활용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틱포텟 전략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죠. 이 전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행에서는 일단 협력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부터는 상대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상대방이 협력하면 마찬가지로 협력하고 상대가 배반하면 마찬가지로 배반하고 그러다 상대가 다시 협력하면 또다시 협력합니다. 배신하면 바로 응징이 뒤따르고 협력하면 반드시 보상받게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대는 항상 협력을 선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상대가 협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틱포텟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배신하려는 사람이 일정 수 이상 많아지면 틱포텟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에 따라 계속해서 배신할 수밖에 없고 협력의 여지는 아예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 집단 전체의 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단계 발전한 너그러운 틱포텟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 하에서는 틱포텟 전략을 사용하되 상대가 배신을 하더라도 3번 중에 한 번은 용서를 해 다시 협력적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이를 통해 상대에게 협력의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고 집단 전체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죠. 한편 기버가 테이커나 매처보다 다른 사람의 진실성을 판단하는데 더욱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실제 성격을 맞추는 연구에서 평소 협력적으로 행동하던 사람들의 정확성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를 틱포텟 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테이커를 가려내 그들에게 적당한 재질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버의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버는 남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까지도 할애하기 때문에 테이커, 매처에 비해 에너지의 소모가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감 혹은 의무감에 눌리고 나쁜 사람이 될까봐 기버를 자처하는 것은 탈진,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 램버트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기고한 논문에서 조언을 남겼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언제, 누구를 도울지를 정해라. 도움을 줄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주변의 가용 가능한 자원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 후 도움의 방식, 도움의 우선순위, 자신의 흥미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도움으로써 탈진하지 않고 기버의 상태를 지속하라는 것이죠. 이타적이기만 하면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호구가 되지 않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사람들이죠. 자신마저 갉아먹는 맹목적인 이타주의자가 아니라 이기적인 이타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영상과 관련한 정보가 더욱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된 출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